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평신도의 눈으로 보는 순교자 이야기. 그 길을 나도 가오. 이 시간은 주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고 순교로 그 사랑을 증명했던 순교자들의 삶과 영성을 따라가 보는 시간입니다. 지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네, 비아동 본당 조명순 자매님과 함께합니다. 자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평화를 빕니다. 비아동 본당 조명순 글라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6월인데 아직 6월인데 벌써 이렇게 너무 덥습니다. 네. 오시는 길 너무 더우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날씨가 참 변덕스러운데 한 주간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더운 날씨 덥다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평신도의 눈으로 보는 순교자 이야기 번외 특집으로 최양업 신부의 여정을 따라 차쿠 성지순례 이야기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 네 번째 시간에는요. 최양업 김대건 신부님은 물론 이 선교사들이 육로를 이용해서 조선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야 하는 관문인 이 봉황성 변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순례단은 이 심양에서의 순례를 마치고 이 변문으로 가기 위해서 이동을 했는데요. 심양에서 200km, 2시간 30분을 달려서 나원잉성 펑청시로 이동했습니다. 꽤 먼 거리를 이동하셨는데 네. 변문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변문은 이 청나라가 이 조선을 포함한 외적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 만주 북쪽에서부터 요동의 남쪽 해안까지 장책을 쌓았는데요. 여기서 책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라 이 한 길 반 되는 나무를 세우고요. 그 사이에 나무를 엮어서 이 말이나 사람이 드나들 수 없도록 만든 것이었답니다. 이 책들을 길게 쌓았다고 해서 이 장책인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해서 이 말뚝을 박고 또 울타리를 쳐서 국경선을 만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장책의 각 요소에 설치했던 관문이 바로 변문입니다. 2000여리에 걸쳐서 72개소의 장책을 세웠고요. 또 거기에 6개의 변문이 설치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6개의 변문 중에서 조선과 연관이 있는 변문은 바로 이 북경으로 가는 조선의 그 연행사로에 있었던 봉황성 변문이었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중국이라는 좀 같은 한자권 나라여서 그런지 뭔가 이 봉황이라는 이름이 꽤 익숙한데요? 네, 이 봉황사는 중국 고대 태평 시절이었던 순임금 때 이 산에 봉황이 나타난 이래로 이 명군이 나올 때마다 이 산에 이 봉황이 나타났다고 해서 봉황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특히 봉황산은 이 우리나라 서울의 북한산과 그 느낌이 비슷해서요. 긴 중국 여행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사신들이 이 고향의 산을 본 듯 반가워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글로벌 시대로 외국 여행이 비교적 자유로워진 지금도 참 그럴진 한데 그 옛날에는 오죽했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이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 세워진 이 봉황성 변문은요, 조선에서 중국으로 들어갈 때 압록강을 건너자마자 바로 이 민가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답니다. 압록강을 넘어서 120리 지점에 있던 이 봉황성 밖에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아무튼 이 봉황성 변문은 중국으로 가는 조선 사신은 물론 또 조선으로 가는 중국 사신들도 반드시 거쳐가야만 하는 유일한 관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봉황성을 청에서는 변문이라고 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책문 또는 고려문이라고 불렀는데요. 현지인들은 이를 가자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조선과 중국의 국경 지역으로 여러 국가의 지역 사람들이 또 오가는 문이어서 그런지 관문은 하나인데 이름이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 조선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상대 나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곳을 필수로 지나야 했다고요? 네, 중국에서 조선으로 가기 위한 모든 길은 이곳을
지나야 했고요. 또 반대로 조선에서 중국으로 가려면 반드시 이곳을 통과해야 하는 외길이었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길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우리나라 천주교 역사와도 인연이 깊은 장소라고요? 네, 이 봉황성 변문은 한국 천주교회와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인데요. 이 변문을 통해서 북경을 왕래하던 이 부연사형에 의해서 그 한역 서학서가 조선에 들어온 덕분에 조선에서 서학 연구가 시작될 수 있었고요. 또 동지사를 따라서 북경을 방문해서 조선 일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세례를 받고 돌아온 이승훈도 이 중국으로 오고 가는 길에 이곳을 통과했어야만 했을 것이고요. 또 중국인 주문모 야고보 신부는 물론이고 또 우리와는 좀 모습이 조금 사뭇 다른 프랑스 파리예방 정교회 소속의 모방 신부 또 샤스탕 신부 앵베르 주교님 등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도 위험을 무릅쓰고 이곳을 통해서 조선에 잠입할 수 있었답니다. 그뿐이겠어요. 그 교회의 막중한 임무와 사명을 가지고 또 중국을 수없이 오고 가야 했던 조선 교회의 밀사들도 이곳을 거쳐야만 했을 것입니다. 네, 반드시 거쳐야 하는 피할 수 없는 그런 관문이니만큼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정말 통과도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이곳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 사신 행렬에 들어가거나 또 아니면 장시가 열리는 기회를 이용해야만 했기 때문에 이 선교사를 모셔오기 위해서 이제 밀사와 선교사가 이 접선을 하기 위해서는 몇 달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했고요. 밀사들은 어렵게 이 사신의 마부나 또 장사꾼의 자리를 얻어가지고 이 변문을 통과했는데요. 또 그 조선으로 들어갈 선교사들은 이 장시가 열리는 틈을 타서 이 변문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접선을 해야 하지만 함부로 또 말을 걸 수도 없었기 때문에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암호나 그 표식이 필요했는데요. 허리에 이 빨간 띠를 맨다거나 아니면 오른손에 이 흰 손수건을 든다거나 해서 이 정한 표식이 맞는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슬며시 다가가서 말을 거는 식으로 접선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우리 그 영화 탄생에서 이런 장면을 보여줬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에 한국 가톨릭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안드레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한 영화 탄생을 보면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간접적으로나마 느껴볼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등에서 예고 영상이나 아니면 또 하이라이트 영상 찾아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자매님 계속 말씀 이어가 네네. 주시죠. 그런데 이런 접선이 매번 성공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조선의 신자들을 만나지 못해서 되돌아가야 하는 선교사들도 있었고요. 또 김대건 신부님이 쓴 편지에서도 보면 이 밀사를 만나는 일이 쉽지는 않았던 듯 합니다. 지금이야 이 휴대폰으로 바로 연락하면 되었겠지만 네. 또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정말 멀리 갈 것도 없이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외국에 살거나 여행을 간 가족이나 혹은 지인에게 정말 연락하는 게 지금처럼 쉽지는 않았거든요. 전화비 부담 때문에 큰맘 먹고 연락해야 했는데 그 조선시대에는 오죽했겠습니까? 네,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오고 가는 길인데 생각대로 접선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정말 얼마나 황당하고 또 위험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되었겠어요. 그러니까 김대건, 최양업 신부에게도 이 변문은 숙명의 문이었습니다. 1836년 최양업, 최방제, 김대건 등 이 세 명의 신학생은 사제가 되어서 돌아오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함께 변문을 통과했지만 안타깝게도 최방제는 유학 도중에 병사하고 말았고요. 부제품을 받은 김대건은 이 변문을 통해서 조선에 잠시 잠입을 했다가 이 페레올 지교를 모셔오기 위해서 다시 배를 타고 상해로 가서 사제가 되어서 돌아왔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순교하고 맙니다.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 김대건 신부님의 뒤를 이어 최양업 신부님이 이어가셨죠? 네, 1849년 말 이제 유일하게 살아남은 최양업 신부가 이 변문을 통과해서 그토록 그리던 조국 땅을 밟게 됩니다. 사주품을 받은 최양업은 이 압록강이 얼어붙어 붙기까지 그 요동 차쿠에서 청교 생활을 하면서 7개월을 기다렸고요. 조선을 떠난 지는 13년 만이었습니다.
네, 13년 만에 돌아온 조국이 정말 얼마나 그립고 또 반가웠고 또 감격스러웠을까 싶습니다. 네. 최양업 신부가 1850년 10월 1일 도안골에서 그 느그리주아 신부님께 쓴 7번째 편지를 보면요. 벼문에서 무사히 밀사를 만났지만 조선으로 함께 들어가기로 했던 이 메스트르 신부는 중국 땅에 남겨둔 채 홀로 이 조선의 철통 같은 의주 관문을 통과해야 했던 장면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렇게도 오랫동안 소망하던 때가 왔습니다. 저의 가련한 조국에서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저의 형제들에 대해 사랑올 신부님들께 서한을 드릴 수 있는 때가 마침내 왔습니다. 변문에 도착하여 보니 존경하올 페레올 주교님께서 보내신 밀사들이 와 있었습니다. 메스트르 신부님도 저와 함께 입국시켜 드리려고 저는 그들과 더불어 백방으로 궁리해 보았으나 현명하지 못한 처사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쓸쓸히 떨어져 슬퍼하시는 메스트르 신부님을 중국에 남겨둔 채 어쩔 수 없이 저만 혼자 길을 계속하여 조선의 철통같이 굳게 닫힌 관문을 뚫고 통과하려고 했습니다. 저에게는 관문 경비초소의 경배망을 들키지 않게 피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모든 기대와 희망을 하느님의 자비하신 전능에 의탁할 뿐이었습니다. 하느님의 도우심에 의지하고 체포될 각오를 단단히 하고서 밤중에 관문 경비초소에 다가갔습니다. 그날 밤은 칠흑같이 캄캄한 밤이었고 게다가 광풍이 참으로 거세게 불었으며 혹독한 추위에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그 때문에 경비병들이 집안에 꼼짝 않고 갇혀 있었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관문 한복판을 지나왔는데도 아무도 우리를 눈치채거나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위험을 모면하고 나서는 별로 큰 어려움 없이 서울까지 도착했습니다. 네, 평신도의 눈으로 보는 순교자 이야기. 번외 특집으로 최양업 신부의 여정을 따라 중국 성지순례 이야기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매님, 변문진 순례 이야기를 좀 이어가 주시죠. 네, 현재 변문지는 이 봉송시 남쪽 14km 지점에 있습니다. 당시 그 밀무역이 이루어지던 옛 그 책문호시라는 자리는 지금의 변문진 시장 자리로 알려져 있다고 하고요. 현재 변문진에는 조선족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순례단은 이 변문진에서 북쪽으로 가는 고개를 넘어서 2km쯤 떨어져 있는 그 철도 지선 건널목에 변문진이라고 쓰인 표석 앞에서 잠시 머물며 기도를 했습니다. 네, 변문진 순례길에서는 어떤 것들을 묵상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날의 이 새 신학생과 또 선교사들 그리고 조선교회의 밀사들이 이 조심스럽게 넘어야 했던 이 책문이 있던 자리는 현재 그 열차 건널목이 되어 있어서 그 옛 모습은 찾아볼 수 없지만 변문진이라는 이 표석 하나가 남아서 결빙하는 때를 기다려서야 이 국경에 매서운 칼바람을 마주하면서 희망과 믿음으로 중국을 향했던, 그리고 또 그 마음으로 조선을 향했던 최양업과 김대건, 또 최방제, 그리고 선교사들과 밀사들의 이 수많은 이야기를 바람결에나마 들려주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우리 일행은 다시 압록관으로 순례를 하기 위해서 또 1시간 이상을 달려서 단동시 구련성 진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너무나 아쉽지만 네. 시간이 벌써 다 된 것 같는데요.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후루룩 갔습니다. 네. 압록강 순례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네, 자매님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눌까 합니다. 오늘도 좋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에서